네, 화제 인물, 화제 소식을 전하는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계시죠?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피플 앤 이슈는요, 홍쌤과 철수가 함께하는 취업학 개론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윈스펙 취업 아카데미 홍기찬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구직자 여러분들, 곧 있으면 명절인데 저 명절 두려워하는 구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 어르신들 피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준비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이어서 또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면서 우리나라 취업 시장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돌아온 취업 준비생 철수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직자 여러분, 저 겨울방학도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겨울 방학 기간 알차게 준비해서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홍쌤과 철수 씨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좀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오프닝에서 건강관리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두 분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홍쌤. 저는 뭐 사실 요즘 바빠서 뭐 건강 관리는 일절 안 하고 있고요. 여기 입술도 다 부러뜨렸어요. 요즘 뭐 그 인적성 시험도 많이 예. 바뀌어서 예. 저도 막 책도 다시 써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구직자 여러분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좀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철수 씨는 어떻게 무스 바를 시간만큼 건강 좀 챙기고 계시나요? 저도 사실은 건강을 잘 챙기지 않고 있는데요. 네. 요즘 연말연시라서 술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스는 타고 집에 가자 이런 마음으로 술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살아서 집에 가자. 혹시 첫차 타고 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막차. 그래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도 건강관리에는 조금 거리가 먼 생활을 하지 않나 싶어요. 학생들 보면은 주로 생활 패턴이 굉장히 야행성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또 그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내는 기간이 밤에 이제 시간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런 식으로 패턴 잡지 마시고요. 아침에 저는 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저 아침 그렇게 맞이해야 돼요. 일어나서 이제 취업 포털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업 커뮤니티들 이렇게 돌면서 그날 새롭게 뜨는 공채들 좀 면밀히 검토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슬슬 본격적인 업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까요? 네, 자 고민 있는 분들은 부담 없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개론 고민상담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 두 대의 전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02845-1901, 1902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샵 8181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취업에 관한 궁금증 그리고 또 때로는 조금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먼저 익명을 요구한 첫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국립대 4년 다니고 이번에 졸업 유예를 신청한 여하구입니다. 중어 중문과의 복수 전공은 무역인데 제가 입사하고자 하는 직무는 영업과 유통이고요. 유통은 현대 혹은 신세계백화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는 HSK 6급에 각종 말하기 대회 수상, 토익은 760으로 열심히 노력 중인데 문제는 유통 분야도 준비해야 하기에 유통관리사를 따야 하는지 아니면 어학만 무조건 높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분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꼭 알려주세요. 그래도 저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매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네, 영업과 유통 분야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이고 네.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매사 그러니까요. 행복하고 감사하다. 취업 준비생에게선 거의 좀 보기 힘든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 철수 씨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은 자세부터도 뭐 행복하고 고맙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준비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은 너무 스트레스만 받는다기보다는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략도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영어 성적도 뭐 물론 지금 저보다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영어 성적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유통 관련 자격증을 딴다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뭐 한자나 워드 프로세스 이런 자격증이 뭐 서류 통과에는 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면접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딴다는 생각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나름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토익 점수 예. 어느 정도에 맞춰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800은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800은 생각을 넘겠다. 하고요. 아. 네,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좀 네. 유통 관련 경험을 한 번 더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방학 기간 동안 뭐 큰 거는 못 하더라도 뭐 마트나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유통 관련 뭐 지식도 좀 얻고 면접에서 풀어낼 썰도 준비하시는 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홍쌤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어 말하기 실력이 6 정도면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말하기 수상대회 경력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 관련된 복수 전공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현 시점에서 백화점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좀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
왜 그런 거죠? 이제 예. 로드맵을 잘못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우리나라의 좀 굵직한 유통업체들이 중화시장을 바라보고 있긴 있지만 사실 그 현실적인 결과물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런 유통담보단 다시 말해 내수 기업들보다는 중화 비즈니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제조업체를 생각하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무역 관련돼서 본인이 통관 프로세스라든가 여러 절차적 지식을 쌓았던 부분들도 무역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화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어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유통도 건드리시겠지만 외자 구매라든가 B2B 해외 영업을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보다 좀 넓은 활동 무대를 생각하고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자신의 진로 방향이나 어떤 역량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보다 하향 지원하는 경우도 꽤 있나 봐요. 그렇죠. 이게 취업 자체를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외 영업 생각하면 뭐 저기 삼성전자에서 B2B 해외 영업하는 사람들은 다 유학생만 있겠다 뭐 이런 추측들 하는데 실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숫자에만 너무 급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역량과 지식이 필요하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본인이 중화 관련돼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많다면 단순히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력, 중국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적응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B2B 해외 영업도 같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홍쌤 의견에 어떤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저는 언제나 홍쌤 편입니다. 지당하신 말씀 같고요. 네. 진짜 분명히 다양한 선택을 열어두는 것도 가장 뭐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취업준비생의 고민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취업준비생의 고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곧 영업직, 그러니까 백화점 상대로 B2B 영업을 하는 직무로 면접 예정자입니다. 면접을 앞두고 걱정이 되는 점은 이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더 높은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할까 하는 점입니다. 동종업계, 같은 직무의 이직은 가능하겠지만 영업의 경우는 다른 거 아닐까 하는 염려의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영업직에서 타 회사 영업직으로 이직하는 거 수월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글쎄요, 뭐 같은 영업직이라면 제 생각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수 씨는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하는 친구 본 적 있나요? 뭐 글쎄요, 제가 아직 뭐 신입도 아닌데 이런 예. 경력직 이직 관련 답변을 해드리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우선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아직 신입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경력직 이직을 생각하신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네요. 근데 뭐 물론 대한민국 백수들이 엄청나게 걱정이 많은 건 알겠는데요. 근데 사실 뭐 좀 의미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여기서 제가 홍쌤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그래요. 네. 홍쌤의 의견을 들어야 저희도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거래선이 있을 터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팔았던 제품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백화점이라는 거래선을 놓게 되고 가전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제품이 바뀌게 될 시에는 이런 유통 SCM에 대한 이해력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에 용이합니다. 또 네. 반면 이번에는 제품이 같은데 거래처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통영업이 아니라 오픈마켓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제품에 대한 이해력을 근간으로 영업 이직이 수월할 거예요. 그런데 제품도 바뀌게 되고 또 거래선도 같이 바뀌게 될 시에는 그때는 사실 경력 이직 시에 여러분들이 좀 기간을 깎아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 플랜을 잡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아까 철수 씨 의견에 동의하는 게 입사하기 전부터 이렇게 이직을 걱정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걱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이제 평생 직장인 개념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좀 저는 먼 미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한 하반 1년에 한 9천 명의 대졸공채를 뽑는데 1년에 한 5천 정도의 경력사원을 뽑거든요.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서 천년만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 플랜에서 나의 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 이 노력에 좀 하나하나 일한 정도로 이직을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건물 짓기 전에 왜 건물 무너지고 걱정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건물이 이제 튼튼하게 지어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면접으로 고민하는 취업 준비생인데요. 만약에 회사원이 갖춰야 할 것들, 조직 생활에 필요한 자세, 회사원의 필수 덕목, 뭐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딱히 답이 안 떠오르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올드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예. 좀 뭐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지도 좀 범위가 너무 넓은 질문인데 뭐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회사원의 필수 덕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철수 씨. 딱딱하네요. 네, 사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그 융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융화. 네. 왜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회사에서 뭐 가장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겠지만 그 한 사람의 회사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면접관들한테 뭐 제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인재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뭐 선후배 사이에서 조화를 통해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융화 인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한 뒤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면접 결과? 네, 그 당시 실무진 면접은 이제 결과가 좋았는데요. 네. 문제는 뭐 최종 면접이었죠. 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분의 고민에는 좀 어떤 코멘트를 해주고 싶으세요, 철수 씨는? 네, 우선은 너무 좀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전형적으로 좀 답이 없는 그런 열린 질문이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주관을 가지고 뭐 좀 이렇게 조리 있게만 설명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참 이렇게 올드한 질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막상 받으면 진짜 뭐라고 답해야 될지 맞아요. 궁금하긴 네. 하거든요. 쌤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어려워요. 그 구직자분들이 좀 발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면접장은 구술 테스트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뭐 정답이 뭘까? 내가 오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소스를 놓고 면접관하고 여러분들은 대화를 시도하는 거고요. 그 대화의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매력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철수가 이야기했던 뭐 융화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집단이니 회사원이라면 당연히 그런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책임감도 필요할 거고요. 같이 일하는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기업에서 없기 때문에 협업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기업에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객체라고 하면 뭐 고객도 될 수 있을 테니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도 모든 임직원들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런 답변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미래 비전이라든가 직장 생활이라든가 나의 직무에 대해서 고찰을 했다. 그리고 그런 고민 끝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게 느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컨텐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의미 없는 정답을 찾아서 달달 외우는 것도 오히려 잘못된 면접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고민해서 네. 면접 질문을 이제 리스트업 한 다음에 연습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철수 씨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면접? 네, 저도 이게 비슷한 방법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제가 제 임기응변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질문에 있어서 재치 있게 답변한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면접 전날이나 준비하면서 그 해당 뭐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간단한 뭐 시나리오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거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럼 실제로 이런 연습 방법을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실전에서 철수 씨만큼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가요?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 구직자들이 면접 연습을 입으로 안 하시고 손으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컴퓨터 앞에서 모범 답안을 이제 찾고 거기다 이제 답안을 이제 타이핑합니다. 네. 그리고 출력하고 달달달 외우죠. 외우게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면접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그 늦은 시간에 타이핑하는 시간하고요. 면접장에서 아침에 이야기하는 순간은 전혀 다른 순간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입으로 뱉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학생 항상 이야기하는데 신문을 볼 때도 뭐 KTX 민영화 관련된 사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내가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할까? 제발 집에 가서 타이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바로 내뱉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더 풍부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입으로 더 연습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손으로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표현하는 걸 많이 연습을 해봐라라고 그래요. 조언을 예. 해주셨습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거울을 보고 연습하던데 거울을 보고 자신의 잘못된 표정이나 어떤 습관을 고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막상 내 앞에 놓여 있는 게 거울이 아니었을 때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다른 면접장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또 연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혹시 이런 방법은 진짜 쓰지 마라. 이거 한심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스터디가 운영이 초반에 잘 되다가 너무 친해지게 되면 어긋난 방향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들끼리 이제 롤플레이를 진행하게 되실 텐데 좀 낯선 상황에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의견을 주기 위한 노력이 붙지만 이제 술자리도 붙고 이제 좀 친해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그냥 수다 떠는 자리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터디는 운영하지 마시고요. 스터디 리더 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중심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취업준비생의 고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번째 고민 들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적지 않은 나이의 취업 준비생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견 중소기업 자소서 작성 및 서류 지원하면서 상반기 공채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삼성은 면접 때 많은 나이와 졸업 후 공백기 때 무엇을 했는지 납득이 갈 만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타 대기업에 비해 나이를 크게 중요시 안
안 한다고 알고 있고 최종 합격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직무와 관련된 저의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서류 전형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SSAT 및 면접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붓는다면 최종 합격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좀 많고 졸업한 지도 꽤 되었는데 이러한 이력들이 삼성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데 있어 악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사연은 굉장히 구구절절합니다. 근데 긴 사연이었는데 결국 예. 듣고 보면 이제 나이 그리고 그간의 이제 공백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홍 쌤 어떻게 조언해 주실까요? 우선 삼성으로 좀 포커스 맞춰서 답변 드리면 제가 예전에 입사할 그 시기만 해도 제 입사 동기들 중에 저 30살의 저 누님도 계셨거든요. 애기도 있는 저 유부녀였어요. 신입으로요? 예,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삼성은 여러분들 나이보다는 실력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 외적으로도 지금 여러분들 일반적인 구직자들의 노령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철수만 봐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보다는 좀 실력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진짜 문제라고 여겨야 될 건 그럼 뭘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공백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백에 대처하는 여러분들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유예를 여러분들 무의미하게 굉장히 오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0학기 지금 다니는 지금 방송 보는 분들 중에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 그냥 사회에 나오는 게 두려워서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누가 여러분들을 뽑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내가 준비했던 이력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지금 여기 질문 주신 분처럼 제가 세세한 직무라든가 전공은 모르겠지만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기간이 있었다든가 영업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업 고객을 분석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의 실력을 쌓기 위한 기간이 있었다든가 여러분들의 기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반드시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철수 씨는 어때요? 본인도 나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가요? 나이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홍쌤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문제는 자기 자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너무 나이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특히 삼성이라는 기업이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나이보다는 되게 능력을 중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얼마느냐보다 지금까지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면접이나 준비하실 때 그동안 시간을 보낸 공백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쩌면 스스로가 좀 그런 편견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뚫고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취업 준비하면서 뭐 나이나 여러 가지 나만의 어떤 좀 스펙이 좀 모자란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좀 마이너스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구직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또래 문화가 있거든요. 굉장히 좁은 시장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점이 3.5인데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고 나보다 학점이 더 높은데 얘가 서류가 떨어졌어. 그럼 나는 당연히 떨어지겠네. 쓰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어보는 분들도 사람이고 면접장에서 여러분들 평가하는 분들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취업은 어느 정도의 운도 당연히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미미한 차이. 여러분들 그 미시적인 시장에서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보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1000명, 2000명을 놓고 여러분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나이 한 살, 토익 점수 50점, 100점 거기에 따라서 크게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 버리시고요. 본연의 목적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철수 씨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제 멘탈이 이제 약한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멘탈이 약하다 그래서 뭐 포기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 도전도 안 하면 정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전을 안 하면 직무유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뭐 열심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립대 다니는 인문대 여학생인데요. 이제 취업 준비생인지라 빨리 직무를 정하고 그에 맞는 경력을 쌓고 싶은데 인사 그리고 마케팅 중 어떤 곳을 파야 할지 고민입니다. 인사 쪽은 평소 제가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사람에 대해 분석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업에서 말하는 인사는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월급, 보상금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서 저의 취지랑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직 실무 경험이 없어서요. 마케팅 쪽으로는 대외 활동 경험이 약간 있고 아이디어 구상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인데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해야 하는 곳이다 보니 일의 회전도 빨라야 되고 그만큼 위에서 쥐어짤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대기업이라면 어느 일이든 힘들지 않겠냐마는 업무적으로 너무 닥달하는 분위기를 답답해하는 성격이라서요. 두 부서의 상대적인 업무적인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인문대 여자라는 조건으로 봤을 때 어떤 제약이 있는지 회사가 어려울 때 어떤 부서에게 먼저 타격이 가는지 등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분도 질문 굉장히 많이 주셨네요. 진짜요? 네. 네. 일단 좀 구구절절한 고민 상담이라고 생각 예. 드는데 역시나 우리 철수 씨는 이분께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주고 싶으세요?
네, 가장 먼저 저는 이분이 약간 취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선은 자기 분수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자기 분수를 예. 파악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네, 이분이 예. 뭐 업무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자기 조건에 대해 얼마나 제약이 있는지 뭐 이런 질문하셨는데 네. 사실 이런 질문은 저 갑의 위치에서 뭔가 자기가 고를 때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희 취준생은 어떻게 보면 을 중에 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네. 생각보다도 자기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갈고 닦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뭔가 이런 의문을 가진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이분 지금 울고 있을지 모르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상황을 해주고 좀 싶으세요? 포옹해 주시죠. 예. 네. 네, 뭐 구체적으로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인사팀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요. 그러니까 채용하는 것도 인사팀이고 그 사람들 연수하고 교육하는 것도 인사팀이고 또 말씀하셨듯이 뭐 월급을 나눠주고 성과 평가하는 것도 인사팀이니까 좀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대신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사팀도 업무가 간단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업무 강도도 굉장히 세고요. 예. 실제로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저희를 연수했던 분들도 인사팀 직원분이셨거든요. 근데 하루에 3시간씩 주무시고 맨날 코피나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감안해 두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마케팅 분야 역시도 되게 다양한 직무를 하거든요. 어떤 회사 마케팅 직무는 홍보 역할까지도 맡는 분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준비하는 기업마다 이거는 직접 조사를 해서 준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뭐 상대적 업무 강도, 인문대 여자로서의 제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어려울 때 어떤 부서에 먼저 타격이 가는지까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회사가 어려울 때 가장 타격이 가는 데는 다른 부서도 아니라 이 질문자분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뭐 필요한 것만 찾지 마시고 이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뭐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솔직하지만 그래도 애정이 담겼던 맞아요. 답변을 드려봤고요. 네. 홍쌤은 어떠세요? 예, 저도 좀 직원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뭐 너무 닥달하는 분위기를 답답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사 들어오면요 다 닥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정말 싫다고 하면 취업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진지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무 강도가 물론 여러분들 사회생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복지라든가 삶의 큰 변수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여러분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런 좀 빡센 업무 분위기를 싫어해서 좀 편안한 분위기의 부서를 찾겠다라고 찾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러냐? 그건 사실 여러분들 직무의 속성보다는 여러분들 보스의 기질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나중에 입사 이후에도 다시 또 딜레마를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수는 좀 차치하셨으면 좋겠고요. 직무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인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자신 있어서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면접장에서 답변하면 좀 안쓰러운 이야기지만 당연히 떨어지실 거예요. 인사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급여, 보상, 평가, 노조, 기업 문화, 교육 어떤 이 각기 인사의 세부적인 직무에 대한 간접 경험에 대한 고민 그 간접 경험이 없다고 하면 고민 정도라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마케팅도 좀 대외활동 이력이 있다고 하면 해당 이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플랜이라도 제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직무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그 객관적인 이력을 내가 갖추고 있다. 우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근무 강도는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제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끔한 조언들을 해주셨는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좀 도움이 되고 실수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하기 힘든 고민들 그리고 정말 궁금하다 하는 점들은요. 저희 취업학개론을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역시나 또 여러분들의 고민 최대한 한번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도 한번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는 한 줄 코멘트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철수 씨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뭐 아까 고민에도 나왔지만 취업 준비생들에게 나이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네, 그냥 저는 나이는 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 저도 이제 올해 30이 됐는데요. 그냥 네. 나이는 나이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뭐 군대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군대에서는 쌀밥보다 짬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나이보다는 능력이라는 어떤 그런 문화가 넓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 위축되지 마시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로 이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홍쌤도 좀 답변을 해주시죠. 취업 준비생들에게 있어서 나이란? 저는 추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멋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추격자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쫓아오는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다가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지 마시고요. 앞에 보고 정진하고 계속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나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 편히 그러나 또 중요하게 여길 부분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늘 또 취업학개론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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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어김없이 강주리 캐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한 알짜 정보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이 시간만 되면은 네. 언제 어떤 곳에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멋있게 뽑아갈까 기대와 궁금증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예.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정보 백서 지금 시작합니다.